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6편의 9번째 조문. 자, 여기서도 그냥 특별한 저기는 없죠. 남자 평인이 평범한 사람이 이것도 말이 안 돼요. 평범이라고 해놓고 왜 맥이 허약하다고 이렇게 표시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렇게 글들이 이렇게 충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맥이 허약한데 미세하다. 허약은 뭐고 세미한 건 또 뭐죠? 강조한 거죠. 맥이 허약하다고 하는 거는 강조한 거예요. 뭐를 강조했을까? 불가 발한, 불가발한, 불가하, 불가토를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돼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치료법은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라고 저는 봐요. 큰 틀에서. 근데 이 사람은 자주 이 희라고 하는 건 제가 여러 차 말씀드렸지만 희는 착할선 이렇게 또는 삭의 뜻이죠. 또 뭐뭐 하기를 잘한다. 이거 희도 맞죠. 좋아한다가 아니라 뭐뭐 하기를 잘한다. 잠자면서 땀 흘리기를 잘한다. 그러니까 밤에 땀 흘리기를 잘하는 사람은 도안한 사람은 맥이 허약하니까 함부로 한토화법을 써서는 안 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자, 그 관점에서 보면은 희 도안자 자주 밤에 땀을 흘리는 사람은 반드시 맥이 허약하고 세미한 것은 아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대체로 맥이 세미하면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허약한 사실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맥 세미와 맥 허약은 동의 반복으로 돼. 허약을 참보한 이유는, 참보한 까닭은 이것으로서 제가 말한 대로 한토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구실로 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그래도 합당하지 않겠는가. 이건 제 견해예요. 조문의 뜻은 다른 게 아니라 보통 평범한 남자가 맥이 이렇게 미세하면서 도안을 자주 있다면 황기, 계지, 오물탕, 보증, 이기탕, 팔미, 지황탕유로서 치료하면 된다. 여기서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가 보증, 이기탕을 쓰면 되죠. 보증, 이기탕을 도안에 쓰면 되고, 고방을 하면 황기, 계지, 오물탕인데 큰 틀에서 보면은 후세방이 보증, 이기탕이 워낙 유명하니까 써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게 좋다. 왜냐면은 우리가 금교율학에도 한토화의 그 고법이 남용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다음 장에서도 또 이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이 한토화법을 사용했는가를 도처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여기다가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몰래 여기다가 글 가운데 장치를 해놓은 거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잠복한 열이 발월해가지고 도안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간혹. 자, 우리가 어떤 조문을 배우면은 그 상대적인 개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비교적 도안은 맥 미세하고 그야말로 기력이 후세방에서 말하는 전기가 약해서 그런 사람이 많은 거는 확률적으로 분명히 있지만 간혹 가다가 열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잠복한 열이 발월해 가지고 밤에 잠자면서 땀을 흘리는 경우가 간혹 있으니 이 경우에는 보증이기탕이나 황기계지 오물탕이 아니라 소시어탕이나 백호가 인삼탕, 심지어는 조이승기탕으로도 치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의
맥상과 하나의 증상으로 제가 이것도 앞서서 말씀드렸죠. 처방의 기준을 삼는 것은 옳지 않다. 단순히 하나의 증상 또는 맥이 미세하다고 그래가지고 보증이 기탕을 쓴다든가 땀을 도안증이 있다고 하는 하나의 증상만 가지고서 처방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른 상황도 반드시 고려를 하고, 예. 설령 맥이 침미해 가령 맥이 침미한 경우 사역탕 주지하니 하나 혹 대승기탕으로 치료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번조의 대청룡탕이나 백호나 승기탕으로 치료하나 도리어 사역탕증에도 번조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반대 상황도 있다는 거. 번조증에는 대청룡탕, 백호탕, 승기탕 같은 어떠한 열병이 전이되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것이 거의 뭐 한 70%라 하더라도 70%에서 한 80%라 하더라도 20% 정도는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음병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도안도 그럴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열이 많아가지고 잠복된 열이 많아가지고 바깥으로 배출을 하는데 보증이탕이나 해가지고 땀을 확 막아버리면 이 사람은 더 증상이 악화되는 수가 있어요. 예, 그때는 뭐 청아지제나 이런 걸 써야지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의 맥과 하나의 증상만으로 처방의 기준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항상 주변의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서 판단하는 것이 위험하지 않다. 자, 이 조문에서 자, 사람의 나이 5, 60. 자, 여러분 현대에 불과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60에서 65세가 되면은 거의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 나이가 지금 65세인데 옛날 기준으로 하면 한 47에서 50세라고 보는 게 합당하죠. 20년 더 사니까. 그러면 이 당시에 진짜 한 1500년 전에 거의 2000년까지 안 돼 한 1500년 전에 나이 5, 60이다 하면 이 사람은 되게 연로한 거예요. 예, 연로한 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으로서 보면 안 되죠. 이 사람은 이미 굉장히 기력이 손상이 돼가지고 면역 기능이 거의 바닥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둬야 돼요. 옛날에 뭐 진짜 조선시대 말기 때만 가도 평균 나이가 겨우 40세에서 45세였는데 예, 저희가 어렸을 적에 그보다 이제 20년 더 살아가지고 65세. 지금은 또 85세까지 기본적으로 큰 지병이 없으면 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나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자. 그 맥이 대하다. 아, 이게 왜 대하죠? 이게. 예. 비엽 배행. 그러니까 등줄기를 따라서 이 저림증이 등줄기를 따라서 움직이고, 그러니까 등줄기가 저리다 해서 그러죠. 뭐 어떻게 크게 큰 의미에서 뭐 요즘에 말하면 뭐 혈액순환 안 돼가지고 예, 약간 뭐 이렇게 마비 증상 비슷하게 저림증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장명이다 그랬어요. 장명. 예, 장명. 이런데 참 이렇게 그 여기다가 눈을 떠야 돼요. 이 마도협영이 또 뭐냐? 마도협영. 예. 이건 아마 그 이제 후세에는 마도협영이 나력이라 그래가지고 요즘 말하면 옛날 사람 나력이라 그래가지고 또는 연주창이라 그러죠. 연주창. 근데 현대적으로는 뭐 이게 이제 임파선염 같은 거죠. 예. 임파선염 모두 노로서 얻은 것이다. 노로서 얻은 것이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우리가 장명에 착안을 해야 된다. 상한론에서는 장명이라는 말 써지면 복중 뭐 이렇게 그
뇌명이라고 그러죠. 배에서 그냥 그 불불 끓는 소리가 난다든가 우레가 치는 소리 같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위장 소화기 내에 정수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장이 운다 그랬을 때는. 그러면은 장이 운다 그랬을 때 이것도 자 환자가 와가지고 저는 배에서 물소리가 꾸룩꾸룩 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이거는 환자를 전반적으로 그 복진을 했다는 얘기예요. 예. 여기서 이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복진을 할 때 가볍게 이 배는 앞진 손바닥으로 지그시 누른다. 지그시 눌러가지고 동계가 있는지 수기같이 이렇게 장명이 있는지 그 여부를 판단을 한다. 그리고 점점점 압박을 가해준다. 그리고 환자가 통증을 느끼는지 또는 여기에서 그 가스가 차 있는지 배가 빵빵한지 복직근이 구련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장명이라고 하는 건 한순간에 물을 많이 마셔서 그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보통 이런 사람들은 지병으로 소화기 장애, 그 위장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벌써 이미 이거를 통해 가지고서 이게 병의 뿌리라고 하는 것, 병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다.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어디에 눈을 초점을 보통은 가지냐면은 마도협영이라고 하는 연주창이나 나력 증상에 목주위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뭔가 구슬 같은 것들이 막 몽울몽울 잡히는 거. 벌써 이와 같은 증상에 대해서 딱 빠져버리죠. 근데 실질적으로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여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우리가 맥상이 주어가 돼서는 안 된다. 자, 앞에서 요거 한번 다시 제가 할게요. 왜 이 글이 잘못됐냐면은 자, 맥대자는 자자가 있으니까 주어가 되잖아요. 그러면 대자는 뭐뭐뭐 하고 이렇게 하며 뭐뭐한 경우는 노로서 얻은 거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글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맥대하고 이것은 그냥 동일어로 이렇게 같이 병증의 하나로서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맥대의 자자, 놈자자는 마땅히 삭제해야 된다.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다. 만약 맥대로서 주어로 삼으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중에 생각이 뒤집어져 버려요. 이게 주어가 돼 버리니까. 의식이 전도돼 가지고 장명하고 마도 협영으로서 맥대의 증으로서 파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네. 그렇기 때문에 무릎 맥상은 병세의 반응에 불과하거늘 어찌 병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는가. 여기서는 편안한이 아니라 어찌 한자요. 예. 예.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글 쓰면서 이거를 쓸까만 부지식간의 의식이 전도된다. 예. 우리가 글을 잘못 읽고 잘못 해석했을 때 이와 같은 룰을 범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조문에서 맥이 대한 것은 이렇게 해서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짓는 거예요. 이거는 위험한 얘기죠. 그냥 맥이 대하고 비협 배양하고 약 장명 마도 협영자는 개 모두 노로서 얻은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글을 해석할 때 조심해야 된다. 예. 주어를 이 맥상으로서 주어를 주체로 여기게 되면은 잘못하는 사이에 생각이 뒤집어져 가지고 엉뚱하게 글을 보게 된다. 자, 장명은 뭐냐? 복중 수기가 요동하는 소리이니 이것은 병독의 증상이죠. 그러나 크게 보면은 이게 병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병의 어떤 정황, 예. 병정, 예. 병정. 그러니까 복중에서 수기가 요동하는 성이요.
그 요동이 지극함에 이르러서는 상충하박하고 자충우돌 해가지고, 이거는 뭐 제가 한 게 아니라 일본 고반가들 썼지만은 가운백도 이와 같은 말을 했어요. 유사한 말을. 예. 수기 변조증에서 가운백 선생도 가금이죠. 그러니까 이호동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엔 긁었을 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그렇게 했는데, 자꾸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몸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요동을 하고 있어요. 요동 치고 있다. 하루에도 계속 요동 치고 있는 거예요. 못 느끼는 것 뿐이죠. 예. 수기 변조증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우리 몸에서는 요동을 치는데 잘 못 느끼는데, 심한 사람들은 그걸 느껴요. 예. 상충하박해가지고 무수한 병증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니, 마치 등줄기로 저림증이 있고 마도 협영한 것이 자가 협동한 것이, 그것이 혹 수도 상충의 반응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독 상층의 반응이다. 예. 다만 이와 같은 증자가 사람의 나이 5, 60이나 반드시 허로의 연고 때문에만 그런 건 아니다. 예. 여기서 허로라고 하는 게 궁극적으로 복중 수기의 요동을 말하는 거죠. 결국은. 예. 자, 그러므로 처방의 기준을 도모하는 것은 반드시 장명에 근거하고 나력의 성제를 참고한 연후라야 가히 우리가 처방의 뜻을 얻을 수가 있다. 이것이 나력도 한열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음양이죠. 한열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음양이든 한열이든지 간에. 한성을 띠는 경우도 있고, 다소 염증성 질환이니까 열성을 낀다고 봐야죠. 만약에 사람의 나이 5, 60과 허로라고 하는 이 말에 미혹이 돼버리면은 소위 허로를 이른바 보호하는 자는 과연 어떠한 처방을 세울 것이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처방을 쓰겠어요? 나이 50이고 옛날 사람 지금은 80 정도 된 나이고 허로라고 이렇게 책에 써 있으니까, 그럼 당연히 허로를 보호해야 되죠. 여기 허로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허로를 보호하는 약이 뭐죠? 조문에서 말하는 뜻이 이런 뜻일까요? 예, 이런 뜻이 아니에요. 허로라는 거는. 개인적으로 이 경우에 반하사심탕이 원방이에요. 예. 상한론 조문을, 반하사심탕 조문을 보세요. 대체적으로 반하사심탕이 아니더라도 장명이 있을 때는 원래는 생강사심탕이 더 합당하죠. 그런데 통체적으로 이와 같은 생강사심탕, 반하사심탕 종류에다가 금은화나 용교 같은 거를 첨부해서 치료하고, 만약에 장명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마도협, 장명이 없는데 마도협, 그러니까 나력이라든가 연주창, 임파선염 같은 경우가 있을 때 어떻게 했냐. 소쇼탕이 정말 잘 들어요. 예. 이거는 제가 경험해서, 저도 젊었을 때는 그냥 좀 한문도 안 답시고 깝죽대가지고 막 책들 뒤집어가지고 처방을 썼어가지고 효과를 많이 봤어요. 그때는 하고 저도 쓰고 이것도 쓰고 막 해가지고 깝죽거리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증상에 빠진 거예요. 예, 마도협영이니까 연주창에 빠져버린 거예요. 예. 제가 요거는 제 최근에 경험담인데, 젊은 여성인데 22살 먹었는데, 이 아가씨가 한 달에 한 번씩 고열이 나면서 이 임파선염이 엄청 해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그리고 이제 약간의 이와 같은 건 있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결핵성 임파선이 막 부어가지고 고열이 나고 그랬는데, 한약을 보험약으로 소시아탕을 줬어요. 계속 먹었더니 한 번 중간에 작년에 한 번 살짝 왔다가 한 6개월 계속 복용하고 지금까지 무탈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한 몇 년을 고생했대요.
그만큼 우리가 이것저것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소시오탕이 그만큼 참 좋은 약이다. 이건 뭐 여러분 비방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소시오탕은 인간을 얼마나 많이 살려낸 약인데 이게. 이거는 정말로 불후의 명처방이에요. 고방은 마왕탕, 소시오탕, 대승기탕, 계지탕, 사역탕 같은 거는 불후의 명처방이에요. 이거를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꾸만 이상하게 어디 가서 비방 같은 거 찾고 비방 공부하러 다니고 이거는 설사 비방이 있다 하더라도 활인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경서로 활인방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 한의학에는 이 비방이 이게 참 문제가 있어요. 이게 저도 이것을 부정하지 않았는데 비방을 얻으려다가 정말로 정말 아주 정말 그 백일청천과 같은 하늘 아래 정말로 밝고 밝은 이 누구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약, 예, 언제든지 쓰고 있는 약재잖아요. 이게 좋은 약이에요. 학문도 그런 거예요. 이상한 거 비비 꼬아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를 좋아하고 그러는 건 올바른 행동이 아니에요. 저도 그 과정을 다 겪었어요. 이상한 책들 많이 보고 근데 결국은 뭐냐, 예, 좋은 그 공부 이렇게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약재들 이런 약들이 좋은 거예요. 바나사심탕 여러분 이런 거 불후의 명처방이에요. 이런 거. 예. 여기에다가 가감해서 쓸 수가 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하면은 그 요즘 말하면 이제 소염지제 같은 경우로 해서 그러면 형방패독산은 효과가 없느냐? 효과 있어요. 예. 저는 이것만 있대. 이거에 의해 가지고 형방패독산도 얼마든지 나력이나 연두창이나 쓸 수 있다. 굳이 거기에 뭐 하고처 같은 약을 안 써도 금은화 연교 가지고 쓸 수가 있다. 그 상황에 보고 자 그럼 나는 보증익기탕을 좋아한다. 그럼 보증익기탕에다가 금은화 연교를 쓸 수가 있어요. 만일의 경우 장명이 없을 때는.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방에 제가 저 예전에 말씀드렸죠. 수상통변이라고. 네. 이거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먼저 상을 알아야 돼요. 기본 고방의 기본방을 철저하게 이해를 해야지만이 이거를 자기가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인이신지하고 총류의 장지면 천하지 능사 필이라고 그랬잖아요. 개사편 얘기를 들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처방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본방에 대해서 충실해가지고 그거를 활용을 하면 멋진 처방을 얼마든지 구사할 수가 있다. 참 후배들 뭐 이런 얘기하면 돈 주고 인터넷에서 뭐 강의 들어 다니고 처방 공부하러 다니고 참 불쌍해요. 시간 낭비, 돈 낭비, 무엇보다도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왜 정말 좋은 책 공짜잖아요. 공짜. 이거 배우는데 뭐가 돈이 들어가요. 공짜인데. 아이고 여기다가 제가 그 인사를 안 올렸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하다가 이제 흥분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냥 저도 답답해서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복진했을 때 이렇게 기준을 했을 때 요게 이제 그 늑골의 그 각에 따라서 이렇게 되면 이거는 거의 비만형이에요. 비만형. 예. 비만형이고 그리고 우리가 복진을 했을 때 피부의 촉감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복진할 때는 의사의 손이 뜨거워도 안 되고 차도 안 돼요. 일정한 온도를 자기도 유지해. 내가 만약에 내 손이 찬데 환자의 몸에다 갖다 댔을 때 환자가 깜짝 놀래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손을 만약에 복진하겠다 그러면은 손을 조금 풀어주고 겨울철 같은데 해가지고 온기가 있는 상태에서 가볍게 이렇게 살짝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늑골의 각이 어떻게 벌어졌느냐 이거를 보고 그러니까 몸 이게
아주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르고 이런 신경질적인 사람이거든요. 체질이 그런 거니까 신경질적인 사람들은 아주 조심해야 돼요. 예, 무거운 약들 쓰면 조금 위험해요. 완전히 사람이 그냥 까부러져 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가벼운 발산지제, 숙지황이라든가 막 이런 거, 그 종류, 자음지제, 무거운 약 잘못 쓰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살 이렇게 가볍게 풀어주는 약,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요산이라든가 뭐 그런 계통의 요 약을 쓰시는 게 좋다고 봐요. 제 경우 입장에서는. 그리고 늑골의 각도 보고 어디 몸에 변형이 일어났느냐. 예. 몸에 변형이 일어나면은 그만큼 고치기가 어렵다. 자. 이 부위가 이렇게 부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 딱 누워 있는데. 예. 누워 있는데 이 부위가 무언가 이렇게 부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는 이 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촉진. 여기는 일단 이렇게 앞진. 싹 가볍게. 제가 복진도 치료다. 예. 복진도 치료. 크게 보면 마사지죠. 일종의. 예. 그러니까 살살 대라. 장명 같은 경우 쓱쓱 문질러고 잘못해가 가지고 두 번, 세 번 하면 물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물이 주르륵 흘러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진 같은 경우 할 때 촉진과 앞진을 통해 가지고서 장명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된다. 장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반화사신단 잘 모른다. 그러면 곽행정에서 얼마든 써도 좋은 약이에요. 곽행정에서 저 같은 경우는 뭐 계지 같은 거 워낙 좋아하니까 계지를 당연히 쓰죠. 저 같은 경우는. 예.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처방을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고 그 사람마다 개성이 있어요. 한의사들도 실력이 있든 없든 간에 개인적으로 개성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은 같을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예. 선생님이 제자한테 가르쳐도 제자는 선생님하고 차이가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한테 가르쳐도 또 자식하고 아버지하고 틀려요. 그 타고난 기질 때문에. 공격적인 사람이 있고 수비적인 사람이 있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부드러운 약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전반적으로 어떤 경우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공격적인 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의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장명이라고 하는 거, 이 말이 하나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뜻을 가지고 있고, 장명 있는 사람은 살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예민하고 신경질적이니까 조심해서 다뤄야 된다. 무거운 약 함부로 잘못 썼다가는 사람의 기운이 딱 까부러지고 뭐 나중에 와서 뭐 이의제기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런 거를 그 조금 염두에 두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